기업 집단화가 뭔지에 대한 의의적인 측면에 대해서부터 보시게 되는데요. 일단 뭐 개념은 말 그대로 다수의 기업이 집단을 형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뭐 개념상으로 크게 걸리는 부분들은 없을 거고, 역시나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기업 집단화를 분류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 생각보다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분류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출발은 뭐부터 하게 될 거냐면 기준부터 이야기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죠. 제일 첫 번째, 결합 방향에 따라서 기업 집단화라는 것을 분류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독립성에 따라서 기업 집단화를 분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씩 보시게 되는데, 먼저 결합 방향에 따라서 기업 집단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두 가지가 수평적 결합이라고 하는 것과 수직적 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당연히 수평적 결합이 뭐고 수직적 결합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잡으시면 될 텐데, 역시나 이제 그 경영학 하시다 보면 수평과 수직이라는 표현들은 자주 보십니다. 근데 어디에 사용되든지 간에 수평과 수직은 둘 중에 한 가지 의미를 가져요. 말씀을 드리면, 먼저 수평이라는 표현은요, 동일 단계란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의사결정 권한이나 책임 수준의 변화가 없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직이라는 것은 다른 단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의사결정 권한이나 책임 수준의 변화가 있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둘 중에 어느 쪽인지는 이제 문맥상으로 파악을 좀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의 수평은 동일 단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직은 다른 단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수평적 결합이라는 것은 같은 단계, 동일 단계에 있는 기업 간의 결합을 의미하고, 수직적 결합은 다른 단계에 있는 기업 간의 결합을 의미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평적 결합이라는 것은 공급업체 간의 결합 또는 생산업체 간의 결합 또는 유통업체 간의 결합, 수직적 결합이라는 것은 공급업체와 생산업체가 결합을 한다든지 생산업체와 유통업체가 결합하는 경우들, 그런 것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바로 수평적 결합과 수직적 결합에 대한 의미가 돼요. 그런데 이 수직적 결합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전방 결합 또는 전방 통합이라고 하는 것과 후방 결합 또는 후방 통합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또 역시나 여기서 얘기하는 앞과 뒤, 전방과 후방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역시나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전방이라는 표현은요, 언제 사용되든지 간에 소비자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후방이라는 것은 어디에 사용되든지 간에 경영학 관점에서는 공급 업체 방향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이 전방과 후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공급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유통업체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뭔가 전달된다고 했을 때, 수직적 통합이라는 것은 뭐 이런 형태의 통합이라는 얘기를 띄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산업체와 유통업체 간의 통합을 수직적 통합이라고 했을 때, 이 통합은 전방 통합일까요? 후방 통합일까요?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 통합의 주체가 생산업체가 된다면 이 통합은 전방 통합이 되는 거고요. 이 통합의 주체가 유통업체가 된다면 이 통합은 후방 통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결국
통합의 주체 입장에서 소비자 방향을 통합하면 전방 통합, 통합의 주체 입장에서 공급 업체 방향을 통합하면 후방 통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결합 방향에 따른 기업 집단화의 분류에 대한 얘기들은 정리가 됐고요. 역시 이제 어떤 형태의 말장은 다 여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경약 전체에서 수평과 수직에 대한 개념들은 여기저기서 자주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어떤 형태의 말장난을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될 거냐면 당연히 수평 자리에 수직을 집어넣거나 수직 자리에 수평을 집어넣어서 틀린 내용들을 만들어 내겠죠. 그래서 그런 취지 가지고 수평과 수직에 대한 개념들은 분명히 정리를 좀 해 놓으세요. 한 번 더, 수평은 동일 단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의사결정 권한이나 책임 수준의 변화가 없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수직은 다른 단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의사결정 권한이나 책임 수준의 변화가 있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드리면서 결합 방향에 따른 기업 집단화의 분류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독립성에 따른 기업 집단화의 분류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한 독립성은 다시 두 가지로 갈라져요. 어떻게 두 가지로 갈라지냐면 경제적 독립성이라는 것과 법률적 독립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그러면 경제적 독립성은 뭐고 법률적 독립성은 뭔지에 대한 개념을 잡으면 되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두 개의 기업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한쪽은 빌려받았어요. 또는 주식을 거래했어요. 그리고 이런 식의 거래가 존재하면 두 기업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이러한 거래가 없다면 두 기업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법률적 독립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각 기업들은 법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한쪽 기업의 법인성이 사라졌다면 두 기업은 법률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법인성을 가지고 있으면, 법인이라는 것이 존재하면 두 기업은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거고요. 한 기업의 법인성이 사라져 버리면 두 기업은 법률적으로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독립성은 경제적 독립성과 법률적 독립성 두 가지가 있는데 이미 개념 다 잡아드렸으니까 둘 중에 어느 쪽이 상실되기 더 쉬울까요? 당연히 경제적 독립성이 상실되기 더 쉽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딱 그 논리 가지고 기업 집단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용어 쓰기 전에 개념적인 측면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첫 번째, 경제적 독립성이 유지되고요. 법률적 독립성도 유지된 상태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그냥 독립적인 상태가 되니까 집단을 형성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어떤 얘기 하나가 더 얹어지게 되냐면 경제적으로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협약 또는 협정 같은 것들을 맺어서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런 형태의 기업 집단화를 우리는 뭐라고 이름 붙여주냐면 카르텔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죠. 그래서 카르텔에 대한 개념 정리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어 하나만 더 얹어드리면 결국 이 협약을 가지고 집단을 형성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모든 기업들이 다 협약 또는 협정에 참여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리고 협약 또는 협정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을 우린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냐면 아웃사이더라고 이름을 붙여줄 거고요. 그럼 여기서 직관적으로 가보면 이 아웃사이더가 많으면 많을수록 카르텔의 효력은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지겠죠. 아웃사이더가 많다는 것은 이 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카르텔 자체의 효력은 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것도 종종 언급되니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카르텔에 대한 얘기는 다 됐고, 그 다음에 하나씩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 거냐면 집단화니까 독립성은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독립성이 법률적 독립성보다 상실되기 더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떤 형태가 나올까?
경제적 독립성은 상실되고 법률적 독립성은 유지되어 있는 상태의 기업 집단화가 등장을 하겠죠. 그리고 그러한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이름 붙여주냐면 콘체른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형태가 나오게 되냐면 이미 경제적 독립성은 상실되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법률적 독립성마저도 상실된 형태의 기업 집단화가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우리는 트러스트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 집단화는 독립성에 따라서 카르텔, 콘체른, 트러스트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정리하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개념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데 역시나 교재 55페이지 보시면 표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 표 맨 마지막 줄에 어떤 내용 한 가지가 들어가 있긴 하냐면 얘와 얘를 동시에 보는 형태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제 잠깐 확인해 보면 카르텔, 콘체른, 트러스트에 대해서 수직적 결합과 수평적 결합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게 되시는데 콘체른과 트러스트는 수직적 결합과 수평적 결합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카르텔은 뭐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수평적 결합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게 되고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업 집단화의 의의적인 측면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다 되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